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이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도의회 예산심의 마지막 날이던 지난 12일 전라북도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을 배정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3개월 후가 더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과정이 복지인지 교육인지 논란을 빚는 사이 애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어린이 보육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지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정 전라북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홍래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사안을 지켜보면서 오늘 패널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교차할 것 같은데 어떤 소회를 가지셨는지 간단하게 입장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재 의원님. 네, 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상당 기간 혼란, 마찰이 빚어졌는데요. 사실은 그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이번 기회에서 아마 공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건데 그런 측면에 놓고 본다면 혼란이 있었지만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보육 문제가 이런 문제구나.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희사한 바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202억을 3개월치 편성을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봉합에 이제 그쳐 있고 내년 3월 이후에는 다시 또 국가 예산을 봐가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전라북도 교육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추경을 통해서 어떤 예산을 반응을 보일지 이것이 이제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한 번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번과 같은 재판의 어떤 그런 현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근심반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경현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서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상처뿐인 영광으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교육과 법이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인가, 그 다음에 교육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봤을 때 주민의 교육 복리를 추구하는 데서 그 갈등이 지나치게 크게 확대됐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는 것이 피해가 되지 않는 이런 흐름으로 정치를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김상교육감에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취약성을 가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정말 많은 어린이집 연합회라든가 회원들 보니까 머리도 깎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그러면 교육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교육감은 교육부와 전략적 싸움을 정말 머리를 깎을 사람이 누굴까? 저는 이제 교육감이 머리를 깎을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만이 주민 복리를 위해서 더 많은 투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인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직접 다루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더 현장에서 싸우시는 우리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의 그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회 차원에서 교육감께 수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리고 또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추계로 약 800억이라는 예산의 삭감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원인 행위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분명히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3세에서 5세 그리고 우리 교육부의 3세에서 5세를 합쳐서 누리과정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보육에 아무런 문제 없게끔 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갑자기 도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지라고 또 넘긴 부분에서 문제의 시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분이 편성이 되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의회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 또 도민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법 개정에 위해서 이제 열심히 싸우고 관철을 시키는 일들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홍래 회장께서는 이번 파물의 당사자이신데 고생 많으셨겠어요. 어떻습니까? 교육이라는 자체가 어떤 소모성이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어서 저희는 안정적인 교육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방심하고 있다가 정말 국가와 교육청 간의
그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현장에서 있는 우리 원장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부형들에게 실제로 미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정말 집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또 삭발도 하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집회를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제발 이 교육은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누리과정도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안정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데에서 네.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김문희 회장님, 당장 숨통은 트이게 됐는데 어린이집 관계자들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그 10월에서 12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첫째로 어린아들을 모집하는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재롱잔치를 해야 하는 1년의 어떤 행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기간이고요. 또 교사들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10월에서 12월까지 전혀 원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기관에서는 정말 어렵게 그러면 싸움이 끝나고 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해결되기는커녕 더 어렵게 돼버려서 지금 기관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숨만 깊어지고 있고요. 학부형들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쪽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안 되니까 우리 유치원으로 가자라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데 우리에게 왜 이러한 차별적이고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고 분개하는 쪽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란들은 많이 진정이 됐습니까? 우선 3개월 준다는 것에 조금은 잠재해 있지만 저희들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 모두가 지금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윤정 의원님. 도의회에서는 이번에 참 이례적으로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원래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는 비판과 견제하는 기능인데 완전히 그 뒤바뀐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전북교육청이 막판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 의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편성의 권한은 없습니다. 삭감의 권한만 있죠.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정말 23,000여 아동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 그리고 친지분들 같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는 의회 역할이 삭감의 역할도 있지만 또 도민을 대변하는 역할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변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포진을 좀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추계로 800억 원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세입 부분에서 잘라줬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잘라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리과정 예산을 언제든지 수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배지를 다 풀어주셨어요. 800억 삭감시킨 걸 지키고 애기류에 가서 그리고 또 이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라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목숨 걸고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이 바로 의회 의원으로서보다는 도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이번에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법 위에 분명히 우리 도민들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리고 이러한 예산 부분과 그다음에 23,000의 아동들을 생각해가지고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요. 사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도교육감님이라고 항상 우리가 부르지만은요. 제가 그동안 지켜보았던 도교육감님의 모습은 아이들이라면 아주 껍벅 죽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 변화가 일어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판과 견제 입장에서 본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자, 이경재 의원님. 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법률상 문제는 전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였죠. 네. 전북만 유일하게 맨 마지막까지 이런 갈등을 빚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김승환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그 퍼스널리티라고 봅니다. 헌법학적 출신이고 또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왜 이 문제가 벌어졌는지 그 결제 해제 측면에서 당사자가 해라. 그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무상 보육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라는 거죠. 정부가 책임지고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또 지방교육청은 예산 편성 책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 이런 공약적인 문제,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원칙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본인의 어떤 그 양심상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북 교육청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은 뭐 빚이 한 5,400억 정도 지고 있고, 또 내년에도 당장 약 2천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반영할 실정인데, 누리과정 예산을 1년치를 편성한다고 한다면 약 820억 정도를 편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또 빚을 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전체 교육청 예산 중에 전라북도 교육청이 재량을 갖고 재량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액수가 약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그건 전체 예산의 5% 정도 되는데, 김수환 교육감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공약을 했고 자기 철학, 가치를 교육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 돈이란 말이죠. 그 1,400억이라는 돈은 빠져난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런 분야에 투자할 수가 없는 어떤 재정에 빠져난 현실적인 상황, 이게 작용을 했겠고, 또 하나는 과연 이런 문제를 수용을 하실 때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 정부가 과연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방교육청이 부담이 없도록 과연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쐐기를 받고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정부의 어떤 그 책임을 여론화시켜가지고 적어도 내년에는 정부 여당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력히 압박하는 그런 걸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은 슬기롭게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다른 시도처럼 3개월치 편성을 해서 일단 붕합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과제죠. 이런 문제들이 도의도 또 지방교육청도 같이 공동 투쟁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광현 교수님. 네. 자, 조금 전에 드려봤던 것처럼 누리과정을 둘러싼 의견들은 학계는 학계마다, 뭐 언론계는 언론마다, 정부는 정부대로 현장마다 목소리가 다른데, 자, 그 교육학자이신 이경환 교수께서 보는 문제점이랄까요? 뭐 그런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번 누리과정의 갈등 문제로 봤을 때 이제 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건가. 그래서 교육의 대상과 범위 문제를 과연 이게 학제적 개편 대상만이 교육으로 볼 건가, 아니면 범도민까지 교육의 대상을 볼 건가, 이런 고민을 우리에게 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의 문제를 나눴다. 제도적 교육하고 그다음에 제도권의 약간의 반개에 있는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고요. 결국 그 문제를 그러면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물음에 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교육을 이번 문제로 본다면은 상당히 혐의적으로 봤다. 교육을 좀 광의로 봐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이 다 교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대상은 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아니고를 너무 좁게 보는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좁게 보는 데 따라서 갈등이 훨씬 더 확대 재생산되는, 그리고 그런 갈등을 결국 낳고 나서 변화를 얼마큼 가져왔는가, 그 변화도 크게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면은 교육을 최소한 교육감은 저는 그 교육 전문가와 그리고 정치가의 중간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모습 본다면은 약간의 이제 정무적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육을 좀 넓게 보는 시각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 누리과정 사태를 지켜볼수록 애당초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논란의 핵심은 어린이집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다라는 보는 시각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자, 김 회장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무엇가 다른 겁니까? 첫째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계 부처가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고요. 유치원은 교육부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법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이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어린이집은 0세에서 만 5세,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은 만 3세에서 만 5세 취약전 아동입니다. 그리고 교사 또한 다릅니다. 교사가 유치원 전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1, 2급 자격증을 가진 양쪽에 편성이 되고, 더해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1, 2, 3급이 함께 있는 그런 교사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운영시간이 유치원은 8시간에 비해 어린이집은 12시간 이상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 의원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 어린이집의 보육이다.
그러니까 복지의 부분이다,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혼재되는 기능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유아교육의 전공자가 아니라서요. 일단 의회 의원의 시각으로 볼 것 같으면 법부터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유아 보육법 1조의 목적을 한번 봤어요. 그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 법에는요, 뭐가 명시가 되어 있냐면요, 일단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그리고 세 번째가 가정의 복지, 그리고 보호. 이 네 가지 측면이 이 법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보육이 교육보다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 어린이집의 수준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되게 영유아의 이런 보육 문제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스웨덴이나 호주라고들 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비교해서 수준별로 떨어지지도 않고 또 국가 수준의 보육 과정들을 이수하게끔 해가지고 교육적으로 탄탄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완료시킨 과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어린이집을 보육이냐 교육이냐라고 따지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다. 교육을 떠날 수도 없고 그리고 교육을 포함한 보호와 복지를 가지고 가는 한꺼번에 그 커다란 뭉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시 혼재되어 있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경환 교수님, 조금 이 교수께서 조금 전에 뭐 교육을 너무 협의적으로 평가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교육이 이제 교육이란 게 이제 단순한 보호냐 아니면 일정한 학생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린이집과 그 유치원은 둘 다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 공통 과정을 5개의 과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과정들을 가지고 이수한다면은 이것은 교육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법제의 근거가 뭐 보건복지 소속에 있더라도 넓게 봐서 다 교육의 행위를 하고 있고 이 보육이라는 의미 자체가 보호와 교육이라는 게 함께 들어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보육을 지나치게 좁게 볼 필요가 없다. 이게 보육이라는 걸 너무 좁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아이를 먹고 재우고 기르고 이런 수용의 입장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미 아이를 누리과정 아이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활동은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육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넓은 의미의 교육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이경재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저희 때도 그랬고 그 가정에서 그 보육을 할 때 할머니들이 아이를 무릎하게 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옛날 얘기도 하면서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인성도 길러지고 또 선과 악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것도 배우게 되고 그건 사실은 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보육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겨간 건데 옮겨가면서 교사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육 기능 플러스 교육이 자연스럽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까지는 보육이다. 또 여기까지는 뭐 유치원부터는 교육이다. 난 그렇게 나눌 그 범죄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이런 어떤 보육 프로그램에 교육까지 담은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 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 나중에 제 말씀 끝나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져서 가르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예,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더구나 보육이냐 교육이냐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보육 과정에 교육이 자연히 들어가고 프로그램화 제도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정부가 국가가 관심을 갖고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승격시키면서 나가야 되자 장기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복지의 상징이기도 하고 복지의 완결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보육, 교육 플러스가 돼가지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보육료 지원 문제의 행평을 쓰고 이야기할 때 무상급식과 비교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상급식은 잘 정착되고 있죠. 무상급식도 과연 교육의 일부냐라는 지적도 있고 반대도 있었지만 이런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데 왜 유독 그 누리과정만은 있는 파열음이 나고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자, 최인정 도의원께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의 예산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손을 잡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예산적인 요지가 있는데 무상보육은 너무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할하는 일단 부서, 통합부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명시된 예산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세금을 낼 때 도비만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다 내잖아요. 그 국가가 생각했을 때 요새 요 시대의 국가의 흐름에 봤을 때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냐? 바로 인구수거든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교육을 잘 받은 인구수가 국가의 경쟁력이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편하지 않습니다. 걱정됩니다. 경제적 활동이 너무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돈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걱정거리를 국가가 해결해 줌으로써 많은 그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보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국가인데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예산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치에 맞지 않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법 자체가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따로 있다 보니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냐, 교육부의 책임이냐. 일단 유부통합은 교육부가 이끌어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충돌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시도교육청에다 갑자기 떠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8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학생들에게 쓰여야 될 예산이고 쓰여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갑자기 보육의 예산으로 쓰라고 국가가 떠민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쓸 예산을 보육에 바로 도청에 전출시키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피해는 누가 보냐? 학생들이 보는 거죠. 교육부의 예산이 국가가 증세가 돼서 전체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당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책임을 전가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보육 대란의 그 시점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이강인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교육의 이제 국가적 책무성이 얼마나 될 건가? 저는 이제 교육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누리과정도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의 책무성은 국가에 있다. 그럼 국가가 이 예산을 얼마큼 이끌어낼 건가? 이제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의 문제가 결국은 이 문제를 불거진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 국가가 이 예산에 그동안 지불해왔던 것들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제 그런다면 국가가 교육을 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부자 증세라든 이 방식들이 이제 증세겠습니다만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자기의 그 성역들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를 책임을 전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크게 보육 문제가 사회적 문제 이슈가 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교육은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지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갖는 뭐 이런 수준이 돼야겠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보육 문제가 국가와 지방 얼마큼 나눠 가질 것인가 이런 비율의 문제도 이제 함께 더 논의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홍래 회장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건복지 쪽에서 어린이집 예산은 복지 쪽에서 유치원은 교육 쪽에서 나오니까 서로 이게 이원화돼 있고 이게 뭐 네 책임이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게 부처 간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청 아니면 교육부의 이기심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무상 보육이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 무상 급식까지 함께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저희는 부처 간의 갈등과 이기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무상 보육이 일단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되고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쩌면 대한민국은 지금 먹거리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음식 쓰레기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먹을 게 많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무상 보육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고 무상급식은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럼 반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 아니, 예산을 남아서 달라는 건가요? 아니죠. 같이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만 반드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무상 보육이 먼저 선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상 보육이 더 시급한 네. 거다. 네. 그 부분에 제가 한 말씀 네, 좀 드려도 말씀하시죠. 될까요? 이 예산 문제가 좀 넉넉하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산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제 선별적 복지냐, 이제 그 보편적 복지냐를 따지게 되는데, 선별적 복지가 주고 안 주고의 차이라면 보편적 복지는 다 주되 덜 주고 더 주고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그 영유아보육법이 생긴 그 동기가 뭐냐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아까 목적에서 보셨듯이요. 그러한 여성들, 경력단절 여성들, 혹은 또, 우리 직장을 가진 직장맘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업주부가 있겠고, 또 혹은, 이렇게 취업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덜 주고, 또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더 주고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또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형평성 있게 짠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재 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 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다들 좋아하지만 결국은 돈의 문제고 예산 때문에 이런 파열음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근본적인 거는 증세라고 봅니다.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할 수 있겠는가. 무상급식 있고 무상보육 있고 또 뭐 그 고령층 65세 이상 그 뭐 한 달에 16만 원씩 또 2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그 증세를 안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컨대 부자 증세를 야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인세가 지금 현재 22%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법인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똑같이 평등히 나눠지면 아마 그 큰 효과도 없고 그러는데 정부는 법인세를 낮추므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 근데 대기업들은 지금 유동성이 풍부해가지고 뭐 현대랄지 삼성이랄지 수십조 원씩 지금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창출을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그 투자 요인을 만들어내고 또 해외가 됐든. 근데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안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법인세 인상은. 근데 야당의 주장처럼 부자 증세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복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예산 수입 창구는 딱 닫아놓고 복지는 계속 늘리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무상 보육이 나온 거예요. 정부는 5천억 물론 편성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 국가재정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김성환 교육감이 반대한 이유가 지방교육청은 예산 편성을 책임이 없는 거예요. 또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사실은 김성환 교육감한테 집단 시위를 통해서 관철을 시켰지만 이 보육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무리인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 대기업들 뭐 그 세금 내라고 하는 거는 딱 동결시켜놓고 부장 보육은 계속 확대해놓고 그러면서 예산 부족하니까 지방한테 따른기고 이런 지금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고 이거는 결국은 증세를 통하지 않으면 복지 문제는 결국 몇 년 안에 거들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예산 없는 복지는 허무하고 사상 누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죠. 그 소뿔 뽑으려다 소 잡는다는 이야기인데 요즘 전라북도 교육을 보면 참 안타까운 면들이 많습니다. 마찰만 있지 타협은 없다. 그래서 얻는 것보다 또 잃는 게 더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국의 진보 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전라북도 교육감만 누리 예산을 끝까지 편성하지 않겠다 해서 맨 마지막까지 와서 좀 많이 뭐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누리 과정도 마찰은 있었지만 과연 소득이 무엇일까? 도민들의 고통 빼놓고는 소득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이강한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소득이 있다면은 저도 뭐 누리 과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뭐 됐다는 것은 뭐 충분히 저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소모적인 갈등의 피로감을 또 한 번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모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는 뭐 막판에 가서는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일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가 옥신각신 됐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소모적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뭐 국가가 예를 들어서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시점의 정도에서는 이 소모적 논쟁을 끝냈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 논쟁을 끌어갔기 때문에 결국 도민들의 상처가 많이 컸다. 특히나 이제 뭐 2만 3천의 어린이집 대상들입니다만 그걸 2만 3천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관계 연계시킨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 보육 문제와 관련돼 있었는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거라면 그 며칠을 좀 당겨서 해도 정치적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김성환 교육감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부와의 소득 없는 피로감을 많이 갖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재정 교부금이라든가 뭐 부담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또 한 번에 또 우리 지역이 이제 손해를 보는 이런 문제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비교가 되는 것들이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이제 16개 시도가 이제 이미 결정되고 하나만 안 됐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사는 것이 어떨까?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본다면 왜 이 지역에 살아가지고 이런 고통까지 우리가 감내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가? 사실은 이런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이 우리 지역이 그렇더라도 지금 뭐 낙후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더 뭐랄까요, 조금 건설적인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우리 삶의 행복 지수를 높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얻은 소득은 저는 이제 그 피로감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별로 얻은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전라북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100% 공감을 하고요. 자, 도민의 상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소신도 때로는 굽혀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신 건데 이영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누리과정을 누리과정의 예산의 부당성 때문에 김승환 교육감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김승환 교육감이 막판에 202억 원의 수정 예산을 편성한 것도 결국은 현실적 판단이 아마 그 가미가 됐을 겁니다. 그 원칙과 소신도 중요하지만 또 정부 어떤 그 뭐 시체말로 이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좀 잡겠다 이런 강한 의욕을 갖고 이제 대응을 했는데 결국 보니까는 워낙 그 피해가 큰 거죠. 어린이집 현실에서는. 그래서 현실적 문제에 이제 굽힌 것이 됐는데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그 뭐 교각사료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농부가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보니까는 소 뿔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치려고 보니까는 소 뿔이 빠져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과 소신을 관철시키다 보니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고 또 여론의 어떤 압박에 분위기가지고 결국은 편성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현실의 어떤 그 중요성을 외면하지 못해서 이런 처방을 이제 내린 건데 결국은 잘한 선택으로 저는 봅니다. 자, 전라북도가 맨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얻은 소득은 뭘까요? 글쎄요, 김승환 교육감이 노리는 아마 노림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세 가지 정도 얘기했고 지방교육청 차원의 빠듯한 살림, 또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또 박근혜 정부의 어떤 책임 방기에 대한 어떤 저항,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김승환 교육감으로서는 이 누리과정 예산이라고는 이 문제를 여론화시키면서 환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자기로서는 어떤 목적 달성을 했고, 또 하나는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벌어질 겁니다. 4월 달이면 이제 봄철인데, 투쟁금 시기도 좋고 따뜻한 봄날이라 그때 분명히 벌어지는데 그때 명분을 얻은 거죠. 김승환 교육감은. 또 도의의 어떤 동의를 얻고 동의를 해줌으로써 같이 공동 투쟁하는 동력을 또 얻은 겁니다.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으로서는 초장에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은 수용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에 수용함으로써 나름대로 소기의 또 목적도 달성한 걸로 봅니다. 예.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소기의 목적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지 못했다 이런 비판하고요.
기왕이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교육부와의 싸움으로 이끌어 간다면은 저는 이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그러면 김성환 교육감이 이 문제를 리딩해 갖고 교육부를 압박할 수 있었느냐. 이미 대전 회의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머지 3개 교육청을 뺀 나머지 14개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서 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교육부와의 싸움을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서 이익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라는 물음에 가서는 서로 다 주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김성환 교육감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열릴기 시도교육감을 아우르고 갈 수 있는 정말 정치적 리더십이 있었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리더십도 없다면은, 기왕이 없다면은 저는 빠른 속도로 이 문제가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받아들여서 소모적 논쟁을 꺼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 다음 대책을 보다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상당 부분 실기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일 날 시도교육청 회의가 있었죠. 네. 그때 아마 그 추동을 시키기 위해서도 계획을 세웠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는 어떤 교육감들의 어떤 그 판단,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뭐 공동화 문제랄지 제도화에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투쟁한다 이런 뭐 합의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그걸 떠나서 김승환 교육감의 어떤 선택과 판단이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러냐 그걸 떠나서 저는 이 문제는 원칙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시도 교육감들이 공동 투쟁해야 될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야 시도 교육감들이 주민들한테 또 어린이집 이런 분들한테 어느 그 말발이 쓰고 또 정부한테 국가예산 투입하라고는 그런 요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지금 교육장 따로 그 지리멸렬해가지고 각자 입장 맞으면 각자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고 공동 투쟁을 해야 그나마 성사시킬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언제든지 이제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또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김웅래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재 패널님께서 아까 누리과정에서 교육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자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함께 유보 통합을 하자. 그 전 단계로 시행했던 것이 누리과정이고요. 어린이집은 12시간 교육을 하면서 또한 보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보호를 함께 하는 에듀케어라는 말의 약자로 보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기관들은 저희는 정말 머나먼 길이고 힘든 싸움이 또 시작이 되겠는데 저희 혼자로는 어렵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전 국민 내지는 저희 전국의 일인 만큼 모든 분들이 함께 정말 힘을 실어주어서 저희가 안정하고 바른 그 누리과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최 의원님. 석 달 후에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건 지금으로 봐서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야겠죠. 일단은 서로 상치되고 있는 법이 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그다음에 이 법상의 시행령 등이 많이 이제 상충이 되고 있는데요. 상치가 되죠. 먼저 이 보육이라는 이제 어린이집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 또 보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 보통 보조금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좀 상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법과 아까 교부금법 등의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개정이 되면 명분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추경을 좀 빠른 국가의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가 그 뒤를 바로 이해할 것 같거든요. 갈 길이 좀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도 분명히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이건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영유아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의회 그리고 교육청 등이 힘을 합쳐가지고 외친다면 분명히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 교수께서는 누리과정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가 토론 중에도 얘기했듯이 네.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는 이제 3개월치 예산밖에 없다. 이것은 뭐 이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도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해야 되겠다. 그걸 하면 결국 정치인들은 여론 압박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법률 개정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런 개정을 통해서 국가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국가의 책무성을 명확한 후에 그 다음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건가. 그것은 조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3개월 후에 논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영재 의원님. 네. 자, 혹시라도 지원했다가 다시 중단하게 되면은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어마어마하겠죠. 왜냐면은 이 복지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제가 중대형차를 타다가 경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그 입맛에 길들여진 그런 음식을 먹다가 그보다 그레이드가 낮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복지라고 하는 거는 한번 입맛 들이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기 어려운데 한번 시행했던 거를 과거로 되돌려 나온다면 엄청 혼란이 일어나고 복지라는 건 원래 이제 자기 것 뺏기지 않고 남의 그런 거 배 아프게 사실 복지잖아요.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아주 발끈하죠. 그래서 엄청 혼란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복지는 계속 확대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 국가가 또 여당도 합쳐가지고 이걸 확대해 나가면서 과연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이 뭔가 그걸 면밀히 살펴가지고 예산도 제조권 해주고 또 법 개정할 것은 하고 해서 받아들여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20.27%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시도교육청들이 25% 정도로 올려달라는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2% 내지 3% 정도만 교육재정 보조금을 올려주면은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 지방에서 복지해도 돼요. 근데 이걸 딱 틀어막고 다른 돈으로 지방 재료를 발행하든지 지방에서 하라니까 지방 행정도 마찬가지고 지방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왕왕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법적인 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복지수는 늘어나는데 법적인 조치를 않고 자꾸 지방한테만 전가시키는 거는 큰 혼란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복지는 확대하되 그에 따른 재정 조치랄지 또는 법적, 제도적 정비 조치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재 의원님. 이번 누리과정 예산은 상당히 큰 의미를 줬습니다. 그리고 시사하는 바도 컸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무상 복지 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지방교육청 또는 그 정치권도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가고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 무엇인지 이걸 완급 문제까지 가려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고 특히 도의회는 이번에 큰 어떤 역할도 했고 또 이런 혼란도 경험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어떤 그 추동 역할을 좀 해주시고 또 지방교육청도 제도적으로 정비할 거를 무조건 돈이 없다 안 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완급을 가려서 할 건 하고 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가지고 4월 정도 되면은 이런 문제가 다시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번에 5천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했으면 내년 4월 추경 때 아마 편성을 할 걸로 봐요. 다만 그 규모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지 어쩔지 그건 이제 관건인데 그렇게 될 경우 역시 지방교육청에 또 이번 같이 약간 예산도 편성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경환 교수님. 예, 교육은 국가의 책무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육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가운데 이제 교육 자체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주민의 교육 복리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할 것인가? 주민을 볼모로 삼을 건가? 아니면 주민을 대상, 목적으로 삼을 건가? 이런 점에서 보다 주민을 목적으로 삼고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정치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누리과정을 통해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인정 의원요. 일단 3개월치 이 긴급 수정 예산안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서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들이 연출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빨리 준비할 것은 법의 개정이고 또 그 개정을 통한 예산 확보이고 또 이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증세와 그다음에 거대한 건설공사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끝까지 싸워볼 생각입니다. 네, 김홍래 회장님. 네, 저는 정부와 학부형 두 분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정부는 2005년 누리과 예산처럼 이렇게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으로 법제화해서 정말 보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부형들은 지금 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하시고 저희 어린이집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범위가 높습니다. 모든 보육의 대상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더 능가합니다. 유치원에.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 특별한 큰 문제가 없는 학부형님들은 정말 믿고 그 어린이집들을 보내서 어린이집들이 보육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사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누리과정 예산 사태로 우리는 책임지는 정치와 주민을 위한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갈등은 임시로 봉합이 됐지만 아직 완전한 해결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과정 역시 책임지는 정치,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잣대로 더욱 날카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 뭘 그런 거래? 시럽이 다 알려줄 건데. 오케이, 여기부터. 움직여 내 중심을 I'm the king, I'm the king. P.O.P. I'm the king. 시럽